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출근길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는데요. 계절이 바뀌듯이 시장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죠. 작은 날씨 변화에도 옷을 갈아입듯이 투자 전략 또한 유연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저희와 함께 다양한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GDP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굵직한 경제 지표들을 소화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예상보다 강한 지표들이 금리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증시는 밀려난 하루였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벌써 3거래일째 하락하고 있는데 다우지수는 45,900, 46,000선이 깨진 상태고요.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6,600선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채권과 외환 시장의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밤사이 국채금리와 달러 인덱스도 경제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GDP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나왔다는 소식에 양쪽 다 지금 상방 압력을 받은 모습이죠. 특히 채권 시장에서는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됐는데 응찰률이 2.4배로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국채 금리에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가했고요. 또 달러 인덱스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단숨에 98선을 돌파하고 현재 98 중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해당 소식에 원달러 환율도 동반 상승하면서 야간 거래에서 한때 1,410원마저 돌파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마지막으로 이 1,410원을 넘어섰던 건 지난 5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국내 증시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을 받은 매크로 이슈들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오늘 준비한 빅마우스는 케빈 헤셋 NEC 위원장의 발언이었는데요. 보시면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한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발언을 남긴 겁니다. 생각보다 쉽게 풀리지 않는 듯한 모습이죠. 지난 몇 달 동안 틱톡뿐만 아니라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열심히 협상하고 있는 양측이지만 생각보다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케빈 헤셋 위원장도 몇 달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진전을 이룬 게 맞긴 하지만 무역 협상과 관련해선 아직 테이블 위에 남은 의제들이 많은 상태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추수감사절 전까지 더 많은 협상을 이루고 싶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소식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외신들이 주목했던 또 다른 이슈들, 바로 미국의 GDP와 실업지표였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본 우선 GDP의 경우에는 지금 2분기 확정치가 3.8%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대폭 웃돌았죠. 심지어 앞서 발표된 속보치와 잠정치를 웃돈 건 물론이고 지난 2년 동안 발표된 수치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같이 발표됐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고용시장의 예상보다 더 견조함을 시사했죠. 지난주 21만 8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예상치였던 23만 명을 밑돌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됐던 이 4년 만의 최고 수준에 비하면은 확실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PCE 가격 지수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밤사이 있었던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장 마감 이후에 코스트코가 실적을 발표하고 또 인텔 투자와 관련된 소식들도 나왔었죠. 자세한 이야기는 김현수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별 이슈들, 그 이슈에 맞는 흐름들까지 한 번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7개 기업들의 상황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죠. 오늘은 혼조세를 오가고 있지만 엔비디아와 애플만이 유일하게 상승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테슬라입니다. 어제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모습인데요. 어제 4%대 상승에 이어서 오늘은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나왔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 정도 급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전기차 파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판매율인 26% 올랐다라는 점이 이 하락을 조금 더 두드러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도 전기차에 있어서는 좀 부진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하지만 이제는 일론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가량의 패키지가 포함된 시선으로 이 전기차 판매량을 봐야 하니까요. 전기차 판매량 언제까지 늘려서 이 패키지를 받아갈 수 있을지까지 추이 비교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IB의 의견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AI 확장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240달러까지 높여 잡고 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모펜 네이선슨에서는 검색 엔진이 AI 관련 경쟁력의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클라우드와 함께 유튜브 연계 서비스에 조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미국에서의 소송 합의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이스라엘 군으로 보내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이슈로 체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히트맵도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의 전체적인 상황도 함께 눈담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오가고 있는 미국 뉴욕 증시 오늘 앞서 들으셨던 것처럼 지표는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는 좀 상승했던 반면 종목단 위주로 살펴보면 대형주 위주의 매물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계속 한 3일 정도 이 정도의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죠. 특히나 이 안에서는 오라클 그리고 앞서 살펴보셨던 테슬라의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앞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AI 관련 수혜가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종목단으로 보면 오라클부터 코어 위브까지 AI 관련 종목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5%대의 하락세. 레드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클라우드 계약을 대해서 시장이 좀 과도하게 평가한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받아가긴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와는 반대로 양자 컴퓨터는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간밤 5.2% 올랐는데요. 양자 컴퓨터의 테스트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런 보도가 이루어지면서 상방 압력을 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조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한 두 기업이 있었는데 약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내놨지만 주가는 약보합권에 그치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중고차 거래 플랫폼 카맥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 20%가량 급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인텔에 대한 소식도 한 가지 체크해 보시죠. 오늘 인텔이 8%대 올랐습니다. 어떤 소식이 올랐기 때문에 8%대 상승을 했을까요? 인텔이 TSMC와 함께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즘 인텔하고 생각해보면 투자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직결돼서 연결돼서 생각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가 TSMC와의 경쟁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텔 측에서 TSMC에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파운드리 함께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데 인텔과 TSMC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약세를 보여왔던 파운드리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추가됐기 때문일까요? 오늘 인텔 같은 경우에는 주가 8%대 8%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인텔 하면 미국 정부가 좀 끌어올리고 있다. 엔비디아도 멱살을 잡고 끌어올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도 한 번에 체크해 보시죠. 인텔의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건 우리가 정말 쓰는 노트북과 PC 같은 제품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기업항으로 납품하는 제품.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를 좀 많이 받은 쪽은 이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파운드리죠. 미국 정부와 함께 애플이 최근에는 투자 관련 소식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부분은 잠깐 맥이 같습니다.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공장 건설을 좀 확장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에 대해서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여기에 TSMC까지 한 발 더 얹게 된 겁니다. 과연 인텔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지금 바로 함께 고민해 보시죠. 자, 이번에 미국 증시의 핫한 종목들 확인해보는 굿모닝 라이브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실장님, 밤사이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벌써 3거래일째 하락 중인데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웩더독으로 남기는데요. 웩더독이요? 예. 네, 이거는 개의 꼬리가 예. 개의 몸통을 흔든다라는 표현인데요. 예. 지금 암호화폐 급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플도 그렇고 이제 이더리움도 그렇고 3% 솔라나도 그렇고 다 빠졌더라고요. 3% 4%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급락세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 좀 급락이 유도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사실 꼬리라고 한다면은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이런 양상인데 원래 이제 웩더독이라는 표현은 선물 시장이 현물 시장을 흔든다 이런 표현으로도 많이 불리거든요. 예, 그래서 선물 내 마녀의 날이라던가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그런 날에 좀 크게 현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번에는 암호화폐 그리고 코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흔드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사실 뉴욕 증시가 3일째 뚝 떨어지면서 파월 의장의 고평가
논란 뭐 이런 것들,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것들도 작용이 계속 되고 있고 성장률도 이제 괜찮게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성장률이 양호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금리 인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예, 경제 지표도 좀 좋게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좀 올랐다 이런 점들이 이제 기술주에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양상으로 증시가 되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한 줄 평으로 웩더 독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웩더 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서양식 속담입니다. 개 꼬리가 이제 개 몸통을 흔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주객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또 나왔는데요. 틱톡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오늘 틱톡과 관련된 행정명령 서명이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틱톡과 관련된 사업권을 인수하는 것을 확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틱톡 미국 내 사업권 인수와 관련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 그리고 한미 대미 투자금과 관련된 발언들도 남겼는데요. 한국의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와 관련해서 이거는 선불에 불과하다. 자, 이런 발언들도 같이 남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인텔입니다. 인텔도 밤사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인텔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핫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인텔이 수혜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러 기업들, 뭐 다양한 기업들과 미국 정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분 투자에 나섰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인텔이 또 이 재미 들린 것 같아요. 근데 엔비디아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유치 성공하고 정부에서도 지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또 애플에 투자를 받겠다 하면서 애플과 협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애플로부터 돈을 받겠다라고 한다면은 또 굉장히 큰 돈으로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애플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애플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이제 계속해서 인텔의 CPU를 탑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보면은 2020년부터 자체 칩으로 전환하면서 이 인텔과의 협력이 줄었고 2019년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 쪽으로 계약을 맺으면서 애플이 좀 되고 있어요, 사실. 자, 그래도 인텔이 좀 가능성이 있다. 이런 희망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애플과 다시 한번 협력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친한 친구였는데 지금 약간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텔이. 그래서 지금 인텔이 또 그런 생산 시설이라던가 인프라 그리고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런 투자를 유치한다고 한다면 또 괜찮은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텔이 지금 오늘 뭐 거의 신고가, 그러니까 뭐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많은 신고가를 이뤄가면서 이 연중 신고가 34달러선 이뤄가면서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뭐 그런 실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텔의 경우에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고요. 시간 외 거래에서도 거의 2% 가까이 뛰고 있는데 최근 들어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이런 때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물론 인텔이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받고 있고 긍정적인데 지난주까지는 이제 인텔의 수혈이 막 들어오고 있고 해서 그때까지는 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관망 시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급등을 했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지난 9월 18일 날 목요일 날 한번 좀 크게 뛰어 올랐다가 여기 보시면은 좀 눌리거든요. 그렇죠. 약간의 눌림사 있었다가 오늘하고 어제 이제 여기 애플하고 또 손잡는다 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너무 이틀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눌림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올랐을 때 사지 말고 한번 눌렸을 때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지금 관망 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관련해서는 눌림목 구간을 공략하는 게 좋다. 지금은 관망으로 투자 전략 세워주셨고요. 관련해서 국내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이나 뭐 섹터 쪽은 있을까요? 네, 뭐 한미반도체가 또 예. 인텔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키징, 후공정 쪽으로 해가지고 후공 장비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한미반도체 그러면 SK하이닉스와도 또 밀접한데 예전에는 이제 독점이었지만 지금은 뭐 한화 언더랑 좀 나눠 갖는 네. 식이 돼버려가지고 독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미반도체 자체적으로 인텔이라던가 다른 또 회사들, 엔비디아든 다양한 회사들과 접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의 밸류체인만이 아닌 이 한미반도체 자체의 기술력으로 좀 거듭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인텔이 또 지금 최근에 많은 투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극적으로 또 돈이 몰리는 쪽에 지금 뭔가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이런 수주를 한미반도체도 잡아간다고 한다면은 경쟁성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는 한미반도체는 좀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관망으로 봐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는 뭐 지금 시점에서 담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한미반도체는 매수 관점으로 좀 예.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이 네. 이런 대형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다 오를 때 한미반도체는 사실 거의 못 올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키 맞추기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또 인텔 공급도 원활히 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텔이 승승장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관련주 가운데서는 한미 반도체를 매수 관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코인베이스 준비해 주셨는데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주가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오늘 밤사이에 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할 거 없이 다 빠지기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고 관점은 어떻게 보시죠? 코인베이스 일단 뭐 암호화폐 가격이 앞서서도 이제 급락이 나왔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쨌든 급락의 거래가 변동성이 커지면은 오히려 거래가 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 투자자들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손절을 하든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하든 뭐 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게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 이 코인베이스 같은 이 거래소는 수수료가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저는 수수료 수입이 오히려 이런 변동성 커지는 이 코인들의 변동성 커지는 시장에서 더 좋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코인베이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서클 USDC죠. USDC 결제를 이제 스트라이프 쇼피파이에서 이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DC는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장이 테더인데 테더의 아성을 무찌르기 위해서 USDC 서클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쇼피파이에서 USDC로 상품을 판매한 유통자가 이렇게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코인베이스가 좀 상당히 현재로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점차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화면에서도 나가고 있듯이 코인베이스 사실 오늘은 주가가 좀 아쉽긴 했거든요. 4% 정도 빠졌는데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저가 매수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그 암호화폐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보통 네. 이제 코인 급락하면은 이런 거래소도 같이 급락을 관련주들이 하더라고요. 같이 예. 빠지는 느낌. 근데 차라리 이렇게 4% 이게 딱 이더리움이 4% 오늘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지면 또 손절을 하든 뭐 추가 매수를 하든 계속 하거든요. 사람들 매매를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이 또 코인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또 거래량이 상당하죠. 네, 거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고 또 특히 코인베이스는 미국에서 또 가장 큰 네. 거래소다 보니까 또 미국 시장이 커서 이런 점들 또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들이 있어서 이런 점들은 저는 좀 매수 저점에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관련해가지고 주목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요? 네, 어제 또 말이 나왔던 건 네이버. 네이버가 이 대단하죠. 예. 업비트를 인수하고 이렇게 합병해서 자회사로 둔다고 해가지고 네. 이 네이버 밑에 이제 네이버 페이가 있고 네이버 페이 밑에 두나무를 두고 두나무 밑에 이제 업비트가 있죠. 그래서 손자, 뭐 증손자가 돼버렸다 예.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도 수수료 수입이 상당한데
이 업비트는 우리나라 최대의 그 거래소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수수료 수입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변동성장, 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더라도 손절이든 매매를 활성화하게 된다. 업비트의 수수료 수입이 높아지고 이런 또 가상화폐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계속 이 중소기업들이 많이 했었는데 이 네이버라는 초대 기업이 이제 그냥 가상화폐 시장에 나서면서 그렇죠. 예, 암호화폐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이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본격하게 키우고 또 네이버는 네이버 페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가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네. 이 결제 시스템이 이 업비트를 인수한다는 거는 결제 시스템과 원래 잘하는 결제 네이버 페이 결제 시스템과 그 가상화폐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네이버는 저번에도 여기 시간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제 AI와 뭐 알파벳 반도체, 좀 예, 얘기할 맞아요. 때 있었죠. AI 뭐 광고 검색 기능 이런 걸로 제가 또 그때 괜찮다 이렇게 추천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많이 올랐죠 지금. 근데 지금도 좀 더 갈 수 있는 네. 여력은 더 크다 이렇게 매수 관점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와 함께 네이버와 관련해서도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끝으로 오늘 장 관심주로 메타를 가져와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메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 사용자가 30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굉장히 월가에서도 많은 매수 의견이 있고요. 네. 메타는 GPU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PU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샘 알트먼의 그런 챗 GPT 만드는 오픈 AI에서 인력도 많이 빼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꼬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GPU가 많다라고 합니다. GPU가 많으니까 너네들 그런 좋은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발휘해줘. GPU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오픈 AI에는. 그래서 GPU를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GPU를 통해서 생성형 AI 이런 것들, 챗 GPT 같은 걸 만드는 주요 그런 AI 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메타가 그런 풍부한 GPU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메타는 앞서서도 보셨다시피 메타버스도 하고 AI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도 하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구조로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송범선 선투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